네, 우편함에 이게 있던데요. 이게 뭐지? 압류 통지서? 압류 통지서가 왜 나온 거예요? 너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들어놓은 거 있잖아. 내가 여력이 안 돼서 몇 달 납부 못했거든. 얼만데요? 약 800만 원 정도. 에이, 8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세요? 폐업한 뒤에 보험료 조정 신청하면 돈을 엄청 절감할 수 있대요. 뭐? 해마다 폐업을 해? 아니 그럼 다들 그렇게 해마다 폐업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같이 순진한 사람들 빼고 알만한 사장님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인 정책 2주 동안 정민양 아나운서를 대신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모지안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국민건강보험. 제대로 알고 있어야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올해 국민건강보험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부장 이중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강희정입니다. 국장님, 건강보험 정책국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은 많은 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예, 건강보험이라고 하면 생각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산정특례제도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재난저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산정특례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가족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심장 질환 아니면 결핵 이런 경우에 이 중증의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입원 또는 외래 같은 경우에 본인 부담을 현재는 보통 입원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내고요.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30%에서 한 60% 사이에 내고 있는데 이제 산정증의 대상자가 되게 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본인 부담이 입원 외래 상관없이 0%에서 10%,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내도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내게 하는 그런 이제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난저그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연소득 중에 소득에 대비해서 의료비가 10%가 넘어가면 사실 이제 이걸 재난저그룹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상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10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비급여 영역도 일부 저희가 보장을 같이 합니다. 대략 한 번 지원할 때 있어서 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두 가지 제도는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본인 부담을 좀 줄이게 하기 위한 입원 외래에 대해서 줄이기 위한 제도.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재난저그룹이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또 재난적 의료비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5년 동안 11만 7천여 건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민원이 좀 많은 편인가요?
가장 많은 민원의 유형은 건강보험 이제 체납과 관련된 처분에 대한 민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구지서를 이제 발송을 하게 되고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민원들이 가장 많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체납 보험료를 분납해서 납부하거나 또는 체납으로 인해서 급여가 제한이 됐을 때 이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는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체납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네요. 자,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은데요. 경제적인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제때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때문에 곤란에 처하게 됐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 사장도 회사를 차릴 때는 황금빛 계획에 부풀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보증재단이요? 대출받은 거 일시불로 상환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눠서 내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볼게요. 골치 아프네. 나름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실하게 일했건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그만 사업체를 폐업할 결심에 이르렀는데요. 사장님 나오셨어요? 왔어? 네, 우편함에 이게 있던데요. 이게 뭐지? 압류 통지서? 압류 통지서가 왜 나온 거예요? 너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들어놓은 거 있잖아. 내가 여력이 안 돼서 몇 달 납부 못했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 얼만데요? 약 800만 원 정도. 에이, 8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세요? 뭐? 그 돈이 그렇게 작아? 800만 원이? 에이, 제가 다 방법을 알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요. 그게 뭔데? 일단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뭔데? 빨리 말해줘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에 혹한 김 사장. 장대리, 이거 따뜻한 거 마셔. 더 마셔, 더. 쭉. 장대리, 아까 말했던 거. 좀 더 속 시원하게 말해봐. 제가 아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해마다 폐업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해마다 폐업을 해? 폐업한 뒤에 보험료 조정 신청하면 돈을 엄청 절감할 수 있대요. 아니, 그런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얼마를 내는데?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 세이브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거 압류 통지서 나오기 전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폐업 신고해야죠. 압류당하기 전에요. 아니, 그럼 다들 그렇게 해마다 폐업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휴 참. 사장님같이 순진한 사람들 빼고 알만한 사장님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다고? 근데 그거 잘못했다간 오히려 더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해마다 폐업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조금 내는 거 맞나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시중에 떠도는 소문.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네, 영상 보시고 오셨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의 말을 굉장히 혹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장에게 직원이 좀 꼼수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체납한 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재 시점 이후로 부과되는 그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사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이게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 아까 이제 그 뉘앙스가 뭔가 그 조정 신청하면 다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만든 취지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깎아드리려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 그런 측면이어서 만약에 지금 소득이 적다고 말씀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하면 반영을 해드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시점의 소득 자료가 이제 몇 년 후에 넘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게 맞으면 그대로 반영이 되지만 실제 소득과 달랐다 그러면 돈을 다시 환수해야 그러니까 다시 더 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연금 가입도 제한이 돼 납부 자체 앞으로 그러니까 체납된 거 말고요. 앞으로의 연금 보험료를 일단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면 그 유예하는 기간 동안은 그 연금 자체를 안 넣는 거니까 연금 가입 기간도 이제 거기는 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제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했던 거는 이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 거고, 네네. 이제 앞으로에 내야 할 것을 조정을 통해서는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상황이 점이시군요. 정말로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영상 속 사장님은 결국에는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체납한 내용, 그래서 통지서 받은 체납한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의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건데요. 어쨌든 이 보험료 부과는 과거 소득에 의해서 보험료가 부과가 됐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소득에 부과된 보험료가 너무 크게 부담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라는 동의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갑작스럽게 나의 뭐 폐업이나 회촉으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게 언젠가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을 대조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만큼을 다시 토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소득정산제도와 연계된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환수 대상이 됐어요. 네네. 그럼 혹시 가산세도 붙나요? 가산은 붙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결국은 일종의 그 우리 체납한 연체, 체납한 것처럼 되는데 가산은 제가 일단 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납부 기한 내에 안 내면 연체율이 붙지 붙기 않습니까?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또 붙을 예, 수 예. 있다라는 네네. 점. 그렇기 때문에 환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서 이 제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또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소아 그다음에 영유아를 포함해서는 본인 부담이 좀 낮춰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제 15세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 그러니까 5%면 사실 본인 부담이 꽤 낮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0세 미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보가 이제 0%인데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그 2세 미만 영유아들도 그 1인당 진료비랑 이제 내원 1당 진료비라고 하는데 병원 올 때 비교해 보면 그게 다른 연령 그 같은 15세 미만의 연령에 비해서 꽤 높게 나와서 저희가 연령을 그 0%인 연령을 0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저희가 낮췄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의 경우에도 이제는 0%로 적용을 하고 대신 그 이상의 연령에서부터 15세까지는 이제 5%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는 어린이들 특히 영유아의 건강에 이제 의료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조치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가보면요. 보험 청구하려고 영수증 떼면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 같은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고 하고 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크게 나눈다고 하면 선별급여 항목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중간쯤에 있는 한시적 급여 항목
항목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보험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정해진 환자 본인 부담 비율만 적용된 일부의 비용만 분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급여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보험자 부담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이 가격 자체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정하게 되고 그 가격의 전액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네, 선별급여 항목은요. 이제 급여 항목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상당 부분 충분한 치료 효과성과 경제성을 입증된 근거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워낙 의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높은데도 이런 충분한 근거가 이제 축적되지 않아서 빠르게 이제 급여 결정을 할 수는 없는데 수요도 높고 그런 가운데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직접 본인 부담금은 너무 부담되니까 일시적으로 우선 급여권에 들여오는 겁니다. 그 대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축적하는 기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이용하시는 환자분이나 의료기관에게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높은 본인 부담률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입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20%, 외래 서비스에 대해서는 3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지만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서 50%, 80%, 90%까지 직접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실장님이 너무 따뜻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려운 단어인데 이해가 아주 쏙쏙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은 좀 많이 파악이 됐지만 그 소득 파악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 가입자의 분들의 그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의 각각의 요율을 매겨서 같이 합산하는 점수를 가지고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를 재산을 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이제 재산을 반영했었는데 그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산 보험료의 비중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예 현재는 자동차 보험료에 부과하는 것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산 보험료에 대한 공제 비율을 높였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올해 2월 보험료부터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 요 해당되는 분들이 대략 한 333만 정도 되고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연간 보험료는 한 30만 원, 월 평균으로 한 2.5만 원, 그러니까 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감소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국가검진이죠.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만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들은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청년을 위한 건강검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 건물. 한 청년이 계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알바나 다른 알바에 비해서 이제 시급을 더 많이 주거든요. 9,860원인데 이거는 이제 13,000원이니까 이게 훨씬 더 낫죠. 당장 필요한 생활비도 마련할 겸 일의 강도에 비해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아서 이 알바를 택했다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하고 있고요. 다른 건물도 이제 2군데 더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꺼리는 청소일도 마다 않고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가는 시우 씨의 직업은 연극 배우. 깨끗이 쓸고 닦다 보면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고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땀방울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는 희망으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보냅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물이라도 좀 드세요. 네. 아, 괜찮습니다. 저 오늘 아무것도 마시면 안 됩니다. 아, 왜요? 아, 제가 오늘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동안 차일피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요즘 그 속이 쓰리고 그래가지고 알아봤는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1인 가구도 무료로 검진을 해주는 게 있어서 네, 오늘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건강검진 한 번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특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이라면 건강검진 받기가 더욱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건강검진 항목은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뉩니다. 우선 신장과 체중을 포함한 비만도 측정에서부터 혈압검사, 시력검사는 기본이죠. 네, 1.5 나오셨고요. 젊으신 분들도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청력검사도 당연히 해야겠죠? 폐결핵이나 흉부의 질환은 없는지 흉부 방사선 검사도 하고요. 검사 끝났습니다. 뒤로 나올게요. 4년에 한 번씩 이상지질 혈증 여부를 검사하는 혈액검사가 추가됩니다. 이상지질 혈증이란 이제 혈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보통 우리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높은 경우, 그리고 이제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를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최근에 건강검진 받은 적은 있어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못 받고 있다가 네, 국가 검진이 있다고 해서 네, 좋은 기회로 이번에 건강검진 받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뭔가 좀 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들은 이제 암 검진 같은 건 잘 안 받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혹시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시고.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의 최근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 심리 그런 관리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조울증, 조현병에 대한 그런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해서 2년 주기로 앞당기고, 그리고 이제 시범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청년층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나오는 비용 있을까요? 네, 전혀 없습니다. 2, 3주 뒤에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되실 거예요. 건강검진 먼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해주니까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평소에 이제 건강이 많이 신경 쓰였었는데 돈이 많이 들까 봐 검진을 못 받고 있었는데 정말 완전 무료라서 깜짝 놀랐고요. 네, 우리나라에 정말 감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청년 무료 국가 건강검진 같은 게 있는지 사실 영상을 보면서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청년분들에게 먼저 좀 설명을 쉽게 드리면, 모바일에서 더 건강보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실행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직접 신청하셔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이라는 것을 검색어를 치셔서 나오는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건강인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건강인이라는 메뉴 안에서 본인이 검진 대상인지 확인하고 직접 검진 기간에 이 검진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검진 대상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연도에, 그리고 짝수 자리이면 짝수 연도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귀찮으시다 하면 건강보험공단 민원 안내 전화 네. 전화하셔도 다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플이 또 잘 되어 있군요. 좋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게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산정 기준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재난적 의료비 기준 자체는 이미 확대가 돼 있고요. 기존에는 그 자신의 소득 대비해서 의료비가 10%가 넘어서면 그거를 이제 지원 대상이 됐었는데 네. 그거를 여러 질환을 같이 합산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훨씬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상이 되시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확대된 형태로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원래 예전에는 3천만 원인데 이걸 5천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서 많이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어린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 새로워진 폐렴구균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기존 국가 예방접종 백신에서 폐렴구균 백신은 10가, 그러니까 10개의 항원이 들어있는 거와 13개 항원이 있는 13가 백신이 이미 이제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이제 15가, 15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원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더 면역을 더 많은 접촉할 수 있는 걸 그렇죠. 이제 면역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는 거니까 15가 백신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올해 4월부터 국가 예방 접종에서는 기존에 이제 10가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13가와 15가의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 접종을 시행하길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때는 13가 또는 15가를 다 맞을 수 있게 기회는 다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좋아진다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가급여에 대한 보장성이 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장기요양 1, 2등급 중증 수급자를 돌보시는 보호자분들도 조금 쉬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휴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10일 동안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하루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돌봐주는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을 연간 20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중증 재가수급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8시간 동안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월 6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8일까지 확대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또 저출산 시대에 맞게 임신과 출산 진료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제 올해부터는 임신을 하시게 되면 여성분들께서 임신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국민행복카드에 지원되는 금액, 그 바우처 이용권을 금액이 다태아인 경우는 이제 아이의 수에 상관없이 140만 원을 이제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태아 한 명이면 100만 원, 그다음에 쌍둥이 이제 쌍둥이면 200만 원, 만약에 3명을 가지고 있으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수에 따라서 그 금액을 훨씬 더 이렇게 대폭 인상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쌍둥이냐, 삼둥이냐, 뭐 예, 다둥이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다둥이에 따라서 그 수에 따라서 네. 100만 원씩 올라가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40대 1인 가구입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를 얻었습니다. 이건 소득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재산이 줄었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자가에서 이 전세로 오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보험료 줄이는 거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네, 일단 보험료 조정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소득, 재산, 이제 자동차는 없어지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없어지면 소득과 네. 재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니까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공단에서 그 매달 소유 현황을 이제 저희가 그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받기 전에 어쨌든 이분이 자가로 있다가 전세로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을 증명을 하면 통상은 자가보다는 전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그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상황을 봐야 구체적인 상황은 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인 예라면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조정은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무엇인지, 시범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이게 어떤 건가요? 먼저 이것부터 네. 알려주시죠. 건강에 매우 위험한 요인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태들을 실천하는 것과 그리고 또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에 잘 참여했을 때 포인트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시범 사업은 사실 두 가지의 모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방형 모형입니다. 예방형 모형은 건강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 위험군은 어떻게 선별이 되냐면 일반 국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고 그리고 혈압이나 공보혈당 지수가 주의 범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은 건강 위험군으로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알림톡이나 이런 것들로 안내가 될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2년간 최대 12만 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하실 수가 있어요. 주로 걷기 등이나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얼마큼 잘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적립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모형이 이제 관리형 모형인데요. 관리형 시범 사업은 실제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압 수치라든지 공보혈당 수치를 지속 관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1년간 최대 8만 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예방형 시범 사업은 현재 15개의 시군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관령 시범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10개 지역에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는 109개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됐어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겠다고 등록된 환자들은 추가적으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같이 받음으로 인해서 환자에 대해 주어진 인센티브가 확대된 거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21년 7월부터 시작해서 네. 올해 6월에 끝나는 3년간 지속되는 시범 사업인데요. 향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재밌는 제도네요. 건강도 챙기고 쇼핑할 수 있는 포인트도 적립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제도인데 또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보시면서 유용하게 또 제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3월에 남편이 정년퇴직입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딸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살고 있는 아파트 집값이 올라서 피부양자 자격 심사가 걱정도 되고요. 만약 지역 가입자가 된다면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제 부모님을 부양할 나이가 돼가지고 궁금한 부분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피부양자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릴 때는 이분이 소득이 정말 없고 누군가 의지를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요 케이스를 보면 그 이제 퇴직을 하시지만 따님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읽혀지진 않아서 물론 자세히 보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양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 요건을 보고 그다음에 재산 요건을 보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부양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가입자 아까 그 따님이겠죠. 네. 그러면 이 따님과 동거를 하고 있느냐, 같이 살고 있냐. 만약에 비동거인 경우에는 다른 부양할 사람이 없냐 이제 이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이 케이스를 보면 같이 이제 살고 계시니까 동거의 케이스는 일단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요. 소득 요건은 총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일단 됩니다. 근데 이하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1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일단 이거는 안 대상이 되는 안 거네요.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국세청 소득이랑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나오는 수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재산 요건 같은 경우는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이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저희 기준이 있거든요. 네. 9억 원 이하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최대치가 2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그러니까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그 기준이 지금 말씀은 드리지만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네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요게 내가 해당될까 안 될까를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네. 창구에 가셔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사연자의 그 사연 속만으로 봤을 때는 네네. 피부양자 자격을 좀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복잡하네요. 요거를 확인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민의 건강한 권리를 위해서 해마다 건강보험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KTV 생활엔 정책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먼저 국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당부의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그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다운 멘트였습니다. 네, 네, 실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살고 계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분명히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현재 시군구 단위로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서 개별적인 상황을 상담을 하시면 아주 좋은 정책들을 연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꼭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인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